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장단은 미국에 맞추지만 절대 같이 춤은 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대미 수출이 0이 되면 중국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중국의 GDP에서 대미 수출 전체가 2.8% 정도 됩니다. GDP 5% 2.8% 깨지면 2.2%밖에 안 돼. 중국 망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요. 소비가 GDP의 56%인데 요거 5%만 올리면 2.8% 바로 리커버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금년의 경제 정책은 대미 수출 0으로 잡고 재정 정책, 금융 정책 풀로 쓰고 민간 기업 풀로 땡겨서 5% 맞추는 게 전략입니다. 재미난 건 이제 협상의 대표들인데 미국의 협상의 대표들은 전부 처음이고요. 중국은 저 분야에서만 40년 이상 이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기에 이제 협상 대표 중에 한 사람 피터 나바로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갖는 것은 바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의 이제 비서관이 이번에 USTR 대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을 보면 과거하고 지금 다른 것이 왜 트럼프 정책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냐면 무역 적자 비중이 65에서 29% 떨어졌고요.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21에서 13%훅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도 19%에서 1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충격이 굉장히 났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출이 0이 되면 2.8, 2.9가 마이너스 나오는데 요거를 내수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이 미국으로 하는 게 15%, 미국 이외 지역이 85%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크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 싸움에서 지금 결정적인 인질 3명은 월마트입니다. 첫 번째는 월마트의 물건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 두 번째는 이 애플 생산의 95%가 중국입니다. 테슬라 판매 비중 37%가 중국이고 생산 비중 40%입니다. 이 세 놈을 제재하는 순간에 주가가 대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 10% 보복 관세를 때렸어요. 캐나다하고 멕시코 25%. 우리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맞았다 그러면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중국은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이 선수를 쳤습니다. 10% 때렸는데 중국이 15%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카드 2장을 더 썼어요. 자원으로 통제하겠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구글을 반독점법으로 제재하겠다. 구글은요, 뭐 의원님들 중국 가서 구글 검색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트위터, 페이북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장사도 안 하는데 제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은 쇼를 한 겁니다. 카드를 살짝 꺼냈다 보여주는 거죠. 기업을 제재했다. 그 1순위는 제가 볼 때는 테슬라, 2순위는 애플입니다. 만약에 테슬라를 미국이 세게 45% 보복해서 때렸다고 그럴 때 테슬라 공장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영업 정지시킨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퍼스트 버디라고 하는 놈이 지금 얻어 터지고 오는데 그거 가만 내버려뒀다 그러면 난리 날 거고, 그리고 그걸 제재했을 때 애플 1년 영업 정지시킨다. 그러면 미국의 시가총액 1등하는 놈이 주가가 폭락을 하긴 나스닥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미국이 견딜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터는 테슬라입니다. 근데 반대로 테슬라를 제재했다고 하는 순간에 테슬라는 어떤 회사냐면 2018년에 미중이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의 와중에서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샹하이 린깡에 거기다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가서 질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공장으로 만들었고 1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자 유치의 전형적인 위대한 사례다. 중국이 케이스다를 그렇게 하는데 이걸 제재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테슬라를 제재하는 순간에 어떤 첨단 기업도 다시는 중국에 안 들어갑니다. 둘 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뭘 준비했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복관세 맞불 작전하는데 선수 쳤다. 이건 왜 그러냐? 이미 4년 전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스텝은 지금 12년 동안 미국하고 관계를 다 보고 컨트롤하고 대응해봤던 AI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스텝들은 다 이제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거기서 치고요. 그 다음에 환율 절하시켜버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히토류를 통제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수 확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업들 관련돼서는 미국 기업들은 제재를 하고 미국 이외 기업은 우대를 해서 미국 욕보이는 거죠. 지금 중국이 한국 기업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의 85%를 다른 나라 하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으로 우회 무지갈 아세안이 대박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이거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번에 이 관세 정책을 쓰지만 그게 어려운데 이제 할 수 있는 당장에 보이는 것 핵심 광물 제한이지만 요거를 정말 제한을 해버리면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인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애플이나 테슬라, 월마를 제재하면은 나스닥 폭락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반대급부가 또 있습니다. 미국도 카드가 뭐냐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상장한 기업이 214개인가 됩니다. 이거 오늘부터 거래 중지, 증자 금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제 카운터파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지금 당장 뭐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묻고 따블. 1단계 합의에 미국이 2천억 불 중국이 적자 줄이겠다고 해줬는데 트럼프가 낙마하는 바람에 중국이 아주 얍삽하게 1,100억 불만 사고 입 닦았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빚을 받을 게 있는 거죠. 900억 불 내놔라. 그럼 시진핑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묻고 따블 900억 불 사주고 플러스 2천억 불 더 할게. 보복관세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트럼프는 봐라. 내가 힘도 안 썼는데 2천억 불 얘들이 또 내놨잖아. 이런 카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막 저렇게 얘기를 하면 재정적자 필연적으로 늘어나면요. 국채 발행해야 되는 누가 사주냐. 전 세계가 다 팔고 있으면 영국 빼놓고는요. 그러면 이게 발행은 늘어나고 사주는 놈 없으면 금리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데 중국이 3년 반 동안 팔았던 미국채 우리 다시 사줄게. 왜? 작년에도 중국은 대미 흑자가 3,600억 불이 났습니다. 2천억 불 사주더라도 뭐 별거 아니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는 중국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작년에 무역 흑자가 9,900억 불 났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세계 1등 하는 게 배터리인데요. 1950년 이후에 세상의 모든 첨단 기술은 미국이 발명했고 미국이 주도하지만 딱 하나 배터리는 미국이 못 만듭니다. 중국이 세계 1등.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로봇이든지 무슨 뭐든지 간에 다 좋은데 배터리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아무리 좋지만 핸드폰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 없으면 날아가는 거죠. 앞으로의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이걸 못하니까 이거 투자 줄게요. 그리고 펜타닐 이거 바로 우리가 스톱시킬 수 있어 중국할 수 있죠.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일본을 죽였던 거 1985년도 엔다카 환율을 220엔을 한 방에 53% 절삭시킨 거죠. 그리고 금융시장 열게 해서 거기서 이제 버블을 만들어서 죽였는데 이거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합니다. 왜? 지금 중국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부채 문제, 지방정부, 국유기업 뭐 다 부채 문제인데 우리 대우조선 여러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출자 전환해서 부채를 주식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식시장이 튼튼해야 되는데 중국의 기업 부채 또 주식으로 전환해서 버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려면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4년 동안 전 세계에서 주가가 빠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고 올라간 나라가 미국이죠.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때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게 되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의미가 있고 우리도 98년에 금융위기 때 엉망진창인데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소로스를 자문으로 불러가지고 한 게 자본시장 100% 완전 개방해서 우리 지금 주식시장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은 지금 이게 그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도 아까 많은 이제 첨단 기업을 육성하는 건 좋은데 돈을 어떻게 회수할래? 이거 캐피탈 마켓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사회주의라 보는 착각은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본시장인데 무슨 사회주의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본주의고 이것을 창업기업, 신생기업, 신성장 동력이 아까 홍 의원님 얘기하신 그것의 자금의 액지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은요 두려운 것은 트럼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14개 인민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무릎 꿇어가지고 돈 2천억 불 갖다 바쳤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돈을 줘도 쪽팔리지 않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 7개월 동안 외국인이 30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천억으로 치면 300억 불이 나간 거예요. 우리 1년에 한 450억 불 무역수지 흑자 나는데 거기서 200억 불 날려갔다고 그러면 난리 날 건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25조 원 뭐 나갔다고 누구가 신경 씁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죠. 미국은 아주 부드럽게 돈 빼갈 수 있고 중국은 우아하게 창피하지 않게 돈 줄 수 있는 방법이 캐피탈 마켓 개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미중의 전쟁은 이렇게 간다. 미국은 디커플링을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디보싱을 생각합니다. 대미 수출 빵 이걸 만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모든 미국은 첨단 기술을 중국에 주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US 테크 프리입니다. 미친 듯이 국산화를 하는데 그게 이미 보여준 반도체, 뭐 OLED 뭐 이건데 거기서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요.